안녕하세요. 91세 현역 의사 고창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허리가 뻐근하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럽진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고 이제 나도 다 됐구나. 스스로를 포기할 뻔했죠. 그런데 지금 91세에도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도 즐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제가 뭘 했길래 이렇게 정정한지 제 건강 비결을 자주 묻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특별한 운동? 아닙니다. 제가 평생 놓치지 않고 관리해온 신체 부위 4곳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손주들과 뛰어노는 일, 좋아하던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조차 이제는 무리야 하며 접어두게 되죠.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잠드는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모두 이 신체 부위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91세인 제가 해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비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가 6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건강 비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부품의 집합이 아닙니다. 모든 기관과 부위가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중 일부는 마치 고속도로의 핵심 교차로처럼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건 단 몇 분만 특정 부위를 정성껏 관리해도 몸 전체의 기능이 활력을 되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4가지 부위는 바로 발, 목 뒤, 장, 그리고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한 피로나 위생 차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혈관과 림프, 신경계가 집중된 핵심 경로입니다. 이 부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면역력, 혈액순환, 뇌 기능까지 크게 좌우하죠. 특히 70대, 80대 이후에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증상들이 많지만 제 60년 의학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대부분이 기초 부위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허리 통증, 기억력 저하, 무기력감, 이런 증상들을 단지 노화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 온 건강 비밀 부위 4곳, 그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천 보씩 걸으셨죠? 그 발 얼마나 정성 들여 돌보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엔 몇 년 전 78세 정순옥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첫 발을 내딛는 게 고문 같아요. 발이 찢어질 듯 아파요. 이젠 걸을 자신도 없어요. 그분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발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염증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죠.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제대로 된 보습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여쭙죠. 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그냥 씻고 말리죠 뭐. 따로 뭘 하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발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 66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인대와 근육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우리가 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발에는 전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촘촘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선 이를 경락이라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도 이 연결성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죠. 또한 발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끌어올리는 정맥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돌보는 건 곧 심장을 돌보는 것이다. 발을 제대로 관리하면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60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아주 간단한 4단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뜻한 물에 조격 20분 하기.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간만 가져도 몸이 달라집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약 40도가 가장 좋습니다. 소금 한 줌을 넣으면 다리 붓기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되죠.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 있으니 항상 온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런 조격 습관이 혈류 개선과 발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79세 정혜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5년 넘게 이어지던 불면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셨습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조격이 뭐 대단하겠어? 싶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몸이 한결 가라앉고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약 없이 못 잤는데 요즘은 덜 찾게 되네요.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두 번째, 지압볼로 발바닥 자극하기. 먼저 지압볼이나 골프공 같은 작은 공 하나 준비해 보세요. 딱딱한 바닥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으로 앞뒤로 천천히 굴려주는 겁니다. 오른발 5분, 왼발 5분, 하루 10분만 해도 발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발바닥의 혈관과 신경이 자극되면서 피로가 풀리고 다리 붓기나 냉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조금 아플 수 있으니 양말을 두껍게 신거나 수건을 덮고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까치발 걷기. 이건 제가 실제로도 매일 하는 운동이에요. 아침에 양치하고 나면 습관처럼 까치발로 거실을 몇 바퀴 도는데 하루가 훨씬 덜 피곤해지고 몸이 아래에서부터 탄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벽이나 식탁 의자를 살짝 잡고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10걸음 걷기. 10초 쉬고 다시 반복. 이걸 3번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해요. 이 간단한 동작이 발바닥 아치를 떠받치는 근육들 그리고 종아리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80세 김춘자 할머니는 자꾸 비틀거리며 넘어지셨는데요. 까치발 걷기를 2주만 하시고도 요즘은 땅을 딛는 느낌이 달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육이 살아나니 몸 전체가 가벼워진 거죠. 균형 잡는데도 효과가 좋아서 넘어짐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발가락 사이 청결과 보습 관리하기. 마지막 네 번째는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닦고 완전히 말리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씻으면 됐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서 균이 가장 쉽게 번식하는 곳이에요. 무좀, 염증, 심하면 감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엔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79세 이재문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좀을 방치했다가 감염이 심해져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꼼꼼히 관리했더라면 그런 고통은 겪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깨끗이 씻고 말린 발은 풋크림이나 보습 로션으로 부드럽게 유지해 주세요. 노년기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꼭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셔야 합니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습관은 발바닥 충격, 통증, 심지어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70대 이상 어르신들일수록 발에 맞는 신발만 잘 신어도 발이나 무릎 통증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75세 정용섭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발 관리법을 매일 10분씩 3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질 않아요. 주말엔 손자랑 공원도 한 바퀴 돌고 왔다니까요. 예전엔 계단도 힘들었는데 이게 다 고 박사님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우리 전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와 함께 발 관리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목 뒤 경추, 즉 뒷목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91세 현역 의사로서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목 뒤 관리를 잘하시는 분일수록 전신 컨디션이 월등히 좋다는 겁니다. 한번 가볍게 목을 돌려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작은 뻣뻣함이 결국 두통, 어지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8세 한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년 넘게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TV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눈도 자주 피로하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두통약과 뇌혈류 개선제를 처방받아 거의 매일 약에 의존하며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뒷목 부위를 진찰해 보니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혈관 주위에 압박 소견이 분명했어요. 경추가 뻣뻣하게 굳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목 뒤에는 경추 7개 뼈와 그 사이로 흐르는 신경,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경추가 유연하고 건강해야 뇌로 가는 혈류와 신경 전달이 원활해지고 뇌 기능과 전신 에너지 수준까지 달라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습관,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걷는 자세는 경추를 점점 딱딱하게 굳히고 뇌로 가는 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온 목 뒤 경추 관리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찜질로 경직된 근육 풀기. 목이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5분 정도 목 뒤에 올려보세요. 피부 아래 근육과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 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난 직후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세수 후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걸 빼먹지 않아요. 두 번째, 턱 당기기와 고개 젖히기. 스트레칭 경추 근육을 직접 자극해 유연성을 높이는 동작입니다. 먼저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 5초 유지. 그 다음 고개를 하늘 보듯 천천히 젖히기, 또 5초 유지. 이 과정을 아침 저녁 5회씩 반복해 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호흡을 내쉬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2세 김정혜 할머니는 매일 이 스트레칭을 하신 후 요즘은 머리도 맑고 약을 덜 찾게 됐어요. 라며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세 번째, 자세 바르게 하기 스마트폰 자세 주의. 요즘 많은 분들이 고개를 앞으로 푹 숙인 채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시는데요. 이 자세가 경추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고개를 숙일수록 경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는데 정상 자세에선 머리 무게가 약 5kg 정도지만 고개를 45도 숙이면 경추엔 무려 20kg 가까운 하중이 쏟아집니다. 이 부담이 쌓이면 근육이 긴장하고 디스크 압박까지 유발될 수 있죠.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고
등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편 상태에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경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면서 목 뒤 뻐근함도 훨씬 줄어듭니다. 79세 장순의 할머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불과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고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예전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두통약 없인 못 살았는데요. 요즘은 눈 뜨자마자 머리가 맑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요. 여러분, 목 뒤 경추 관리는 단순한 뻐근함 해소를 넘어서 두뇌의 건강과 전신 컨디션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 제대로 관리해 보세요. 두통은 줄고 머리는 맑아지는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을 겪지만 그게 단순히 소화기관의 노화나 음식 문제라고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 기분, 집중력까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몰려 있고 장내 세균과 신경계는 뇌와 직접 연결돼 있어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죠. 77세 윤금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가까이 변비와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늘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서 밤잠까지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직접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장 주변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복부 전체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좌하복부에 압통이 있었고 배변 리듬도 매우 불규칙했죠. 식사 일지를 살펴보니 섬유질과 수분 섭취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해독 기능, 감정 조절까지 맡고 있는 다기능 센터입니다. 장 내벽에는 얇지만 정교한 점막과 신경, 면역세포들이 집중되어 있어 몸속 독소를 걸러내고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막아내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장을 기운의 중심이라 보고 서양의학에서도 장내 미생물이 우리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피로는 쌓이고 염증은 늘며 결국 전신 면역력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 시 권해드린 장 건강 회복 3단계를 여러분께도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마다 따뜻한 물과 복부 마사지입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손바닥으로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장은 자극을 받으면 운동성을 되찾고 배변 리듬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마사지는 도구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으며 아침 5분이면 평생 먹을 약을 줄일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물 2리터와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물을 적게 마시면 장이 말라서 내용물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장은 촉촉하고 섬유질 많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저는 진료 중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 속이 뻑뻑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장도 미끄러지듯 잘 움직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물을 억지로라도 습관처럼 마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죠. 하루 종일 자주 조금씩 물 마시기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전후, 아침 기상 직후, 그리고 간식 시간마다 따뜻한 물 한 컵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76세 김정자 할머니는 물과 식이 습관을 바꾼 지 3주 만에 20년간 의존하던 변비약 없이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셨죠. 세 번째, 장을 깨우는 가벼운 스트레칭. 장은 움직임에 반응하는 예민한 기관입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몇 분간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 리듬이 잡히기 시작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침대에서 누운 채로 한쪽 무릎씩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안아 보는 거예요.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이 무릎 당기기 자세는 복부 압력을 높여 장을 자극해 줍니다.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양쪽 무릎을 동시에 끌어안고 좌우로 살짝 흔들어 보세요. 장이 말 그대로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침대 위에서 이 스트레칭을 3분 정도 꼭 합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장이 활발해지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장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공복장이 건강하려면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음식을 넣는 식습관은 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최소 12시간 장도 푹 쉬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12시간의 공복 시간 동안 장은 자연 정화 작용과 세포 재생을 활발히 하게 됩니다. 장이 쉬는 동안 장내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염증도 줄고 장벽도 튼튼해집니다. 81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딱 2달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고 박사님, 요즘은 아침마다 배가 편하고 얼굴색도 환해졌단 말을 자주 들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요. 여러분,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면역의 중심, 제2의 뇌입니다. 장을 살리면 기운도 돌아오고 약도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 장을 위한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장이 편안해지면 면역력은 물론 기분과 수면까지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두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피라고 하면 보통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두피는 단순한 피부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혈류와 신경이 가장 밀집된 곳 중 하나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두피는 뇌의 마당입니다. 이 마당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도 막히고 결국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심하면 수면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피는 어떤가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아프다면 이미 두피 혈류가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8세 강명자 할머니는 요즘은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멍한 게 가끔은 손자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라는 증상으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지만 정작 문제는 굳어버린 두피였습니다. 진찰해보니 두피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전반적인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죠. 심지어 어깨까지 늘 뻐근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근육 긴장도 두피 혈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두피에는 수많은 말초혈관과 신경이 몰려 있습니다. 이 부위의 혈류가 원활해야 산소와 영양이 뇌로 잘 공급되고 노폐물도 제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두피가 굳으면 단순히 머리가 무거운 것을 넘어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꾸준히 환자분들께 권하는 두피 혈류를 깨우는 3단계 관리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두피 마사지하기.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해지고 머리가 한결 맑아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 양손 손끝으로 머리 정수리부터 뒤통수, 귀 옆까지 원을 그리듯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지그시 눌렀다 풀었다를 반복하듯 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머리를 맑게 하고 두통, 어지럼, 기억력 저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4세 이정순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2주 정도 실천한 뒤 머리가 맑아지고 깜빡깜빡하던 것도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샴푸할 때 두피 전용 브러쉬 사용하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만 문지르시나요? 두피 전용 실리콘 브러쉬를 사용하면 노폐물 제거뿐 아니라 두피 혈류 개선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낸 뒤 브러쉬를 원을 그리듯 가볍게 움직이며 마사지해 주세요. 단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지압하듯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75세 윤정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쓰신 후 박사님, 감고 나면 두피가 가벼워지고 머리도 덜 빠지는 느낌이에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세 번째, 머리 감은 후 두피 완전히 말리기.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은 잘 말리면서도 두피는 축축하게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피가 습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는 두피염증, 가려움, 심지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머리를 감은 뒤에는 수건으로 두피에 물기를 먼저 꼼꼼히 닦고 드라이어의 차가운 바람으로 두피까지 완전히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땀이 많거나 피부가 민감한 분들일수록 이 습관이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두피는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직접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 보세요. 기억력, 집중력, 하루의 활력까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4가지 건강관리법, 발, 목 뒤, 장, 두피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용은 정말 좋은데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찾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꾸준함은 거창한 실천보다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바로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요일마다 하나씩만 해보세요. 월요일엔 발 관리.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발가락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깨워주세요. 화요일엔 목 뒤 스트레칭. 간단한 목 돌리기, 어깨 풀기만 해도 머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수요일엔 장 관리. 물 한 컵, 식이섬유 식사, 가벼운 복부 스트레칭으로 장을 깨워보세요. 목요일엔 두피 마사지. 머리 감으면서 손끝으로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세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금, 토, 일요일엔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위를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일주일이면 몸이 한 바퀴 돌며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 하나씩만. 이거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부위에 단 5분씩만 시간을 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바닥을 마사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도 가벼워집니다. 식사 후엔 잠시 의자에 앉아 목 뒤 스트레칭으로 뻣뻣한 경추를 풀어주세요. 오후엔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장을 위한 복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녁 샤워 후에는 두피 마사지로 하루의 긴장을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해도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1%도 안 되는 시간으로 몸 전체를 돌보는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익숙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세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하고 있는 일상에 살짝 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양치 후 욕실 거울 앞에서 2분간 목 뒤 스트레칭, TV 보기 전 소파에 앉아 발 지압볼 굴리기, 저녁 식사 후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장 건강 챙기기,
샴푸 후 두피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하루에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존 생활에 살짝 끼워 넣으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될 때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작은 변화에 힘을 믿으세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그렇게 포기하기엔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건강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80대,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하셨습니다. 85세 김하자 할머니는 박사님, 매일 10분씩 발 관리와 두피 마사지만 해도 이렇게 머리가 맑고 다리가 가벼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80 넘어서도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고 91세 남정호 할아버지는 목 스트레칭이랑 장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 많던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손주랑 가드놀이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를 진료하고 주 2회는 산에 오르고 손주들과 축구도 합니다. 이 모든 건 거창한 치료나 약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10분, 발, 목 뒤, 장, 두피,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이 네 곳을 매일 돌본 습관 덕분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5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가족,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듭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99%가 모르는 노인 특유의 냄새, 단 이곳만 제대로 씻으면 사라집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냄새의 비밀 꼭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시니어 주치의 고창수 박사가 응원하겠습니다.